네, 자, 교행이시고요. 자, 경험 과제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을 바꾼 경험입니다. 자, 이렇게 쓰셨고요. 상황은 뭐, 예, 학습 생활자 담당을 했는데, 예, 의견은 생각을 했는데, 바꾼 이유는 이렇게 했고, 예, 관리자 입장, 아, 이런 거 좋네요. 다음에 결과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자, 들었고요. 자, 바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님. 네. 자, 네, 경험 과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험 과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를 바꾼 경험이네요. 자, 어떤 네, 상황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중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지도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센터 내에서 그날 해야 되는 그 학습을 모두 끝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핸드폰을 센터 내에서 사용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였고, 저는 그러한 요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은 복지사 선생님께 학생들이 학습이 끝난 이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허용해 주면은 핸드폰 중독이나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허용해 주면은 센터 내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핸드폰 사용을 허용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센터 내 특성상 저소득층 아동이나 편부모 아동 같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이 많기,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러한 아이들이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건 어렵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 내가 담당하는 중학생 아이들의 시야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구나. 정말 모든 아이들의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의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요구를 했으니까 또 학생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그 복지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센터 내의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우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불만을 가졌던 것은 학업이 끝난 이후에 센터 내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사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다면은 센터 내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다음에 핸드폰 이용 외에 보다 다른 교육적 활동이 없나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제가 직접 나가서 아이들과 농구를 하는 방식으로 그 바깥놀이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아이들의 그런 불만 사항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뭐 센터라는 데가 아이들이 매일 오는 겁니까? 와서 뭐 일과 아까 공부 외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물론 학생들마다 개인 편차가 워낙 큽니다. 워낙 크지만 보통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가 끝난 5시 이후에 센터에 와서 약 9시까지 센터에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 학습이 끝나면은 7시에서 8시 그 사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애들이 만약에 본인이 없이 애들이 뭐 놀이를 못 하게 되면 그 애들은 뭐 합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나요?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회복무요원에게 미리 제가 없을 때 양해를 구하면은 그 요원들이 대신 같이 나가서 시간을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센터 내에 여러 가지 그 보드게임 같은 그런 게임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학생 아이들이 그 센터 내에 있는 다른 초등학생 친구들과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원래 공식적인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 보죠? 아예 뭐 그 애들한테 이게 그냥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줄 수도 있어서 본인한테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안 된다고 어, 했지만 뭐 다른 뭐 근무자분들이 뭐 아름아름으로 쓰게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음, 음, 오히려 근무자분들께서는 핸드폰 사용을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센터 내에서는 좀 엄격하게 핸드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근무하시면서 아까 뭐 그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이 좀 비율이 꽤 됩니까? 그 정도로 좀 형평성 문제를 따져야 될 정도로? 음, 어,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이 정확히 명수는 제가 세어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센터 내 학생들이 약 30명 정도 됐었는데, 음. 그 중에 10%나 서너 명 정도는 핸드폰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그럼 뭐좀 무리한 가정이긴 한데 뭐 다른 이 친구들 아까 서너 명이라고 했잖아요. 뭐 서너 명이 다 핸드폰이 있으면 좀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모두 핸드폰이 있다면은, 판단이 달라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복전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와닿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핸드폰이 없는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을 못 해봤다라는 측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유 외에 핸드폰 중독 문제라든지 그리고 학부모께서 센터 내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가급적 안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핸드폰 사용 여부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다 가정하고요. 본인이 예, 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관리자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조사하거나 알아보고 이 휴대폰 사용을 예, 그 수업 이후에 아까 한두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긴 시간도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사용할지 여부를 어떻게 좀 결정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는 그, 어,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충분히 들어보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나 그리고, 마나 아닌가? 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 게임한다 하고, 아니면 SNS 한다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그 가급적 그 교육적 활동 관련된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거나, 어,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적정한 시간을 제한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허용을 해준다면은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30분 전에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시간 제한을 처음에 두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워낙 뭐 명확한 경우라서 뭐 본인이 의견을 뭐 바꿨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미처 못 깨달은 깨달음의 경험인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이거 외에 뭐 본인이 뭐 좀 뭐 불가피하게 뭐 의견을 바꿨던 다른 경험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어, 다른 사람이 뭐 설득을 당했다거나 설득됐다거나 뭐 이런 경험 같은 거요. 음, 본인 죄송합니다. 주장대로 다 뭐든지 잠깐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제까지 아유, 살면서?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아,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당장에 뭐 기적으로 기억은 안 언뜻 나시고, 떠오르는 그 것은 본인이 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주장한 내용들에 뭐 팀플을 하시거나 학교 수업 뭐 하시거나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 뭐 등등등 본인이 네. 생각했던 것들을 좀 바꾼다면 나름대로 뭐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음, 네. 우선 저의 생각을 바꿀지 여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바꾸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업무 목표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단해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차마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시간이 좀 남으니까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공무원 지원하셨는데, 예, 음, 어떻게 민간이 아니시고 뭐 공직을 하시겠다라고 좀 생각하신 뭐 이유나 동기나 계기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네, 어, 저는 우선 사범대 학생으로서 그 학생과 그리고 교사의 그런 환경을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고자 하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사범대생으로서 전부터 학생들이나 그리고 교사의 그런 서로의 상호 소통이나 아니면 그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많았고 또 그러한 업무들의 큰 매력들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고 그리고 기생실습 그런 많은 교육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 그런 교육 현장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된다면은 저 스스로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육행정 공무원 직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복무 요원도 하시고 뭐 센터 아동센터도 계셨고 뭐 학교도 뭐 실습 나갔다 오신 것 같은데 뭐 경험해 보시면서 아까 뭐 교육 환경 개선 관련돼서 뭐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교육 환경 개선 쪽과 관련돼서 뭐 관심 있게 보신 정책이나 사업 혹은 뭐 본인이 좀 해보고 싶다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통 저소득층이나 시험부모와 같이 가정 환경과 교육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초등학교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초학력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기초학력 결여로 인해서 학생들이 계속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실패를 누적하고, 그리고 그런 누적된 실패가 학생들의 전반적인 자아효능감 하락에 기여하는, 자아효능감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기초학력이 결여된 아이들을 살피고 보장하는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에 제가 이바지하고 그리고 기여할 수 있다면은 정말 보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관심 있게 보신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네, 기초학력 보장 정책 중에 사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가급적 일관된 기준 하에 기초학력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인 국가 입장에서는 학교들의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혹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꾸꾸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그런 AI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결손 여부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학력 따라서 진단 관련돼서 학교들 이제 뭐 전수조사 한다고 해서 뭐 과거에는 이제 일부 학교들만 샘플링을 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인가 이제 전수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서열화 문제나 등등등 반론들이 많으신 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전수조사에 따라서 학교 서열화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학교 이름을 가리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것을 통계 자료로 가공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교육 쪽은 뭐 늘 현안들이 많은데요. 그 외에 본인이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계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고, 뭐 그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뭐 갖고 계신 생각이나 뭐 정부로서의 역할이나 또 뭐 역할 같은 건 좀 어떠해야 되는지 뭐 그냥 편한 대로 좀 들어볼까요?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그 교권 신장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사범대 학생이다 보니까 정말 친구들이 교사가 많은데, 어, 친구들이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정말로 자신의 지도 권한이 법적으로 그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물론 학생의 인권과 선생의 인권은 서로 양립하는 충분히 양립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임을 고려해 가면서 학생들이 지도하는 그런 권한을 보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시행하는 것이 현재 가장 어, 시급한 정책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도 많이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고 뭐 잘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부는 이게 사실 답 없는 얘기이긴 한데 어떤 정책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교사의 교권 침해 사례들을 가급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제상으로는 그 교사의 교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선 교사의 교권 침해 사례를 가급적 유형화해서 그런 유형에 해당할 때 교권 침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어,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매뉴얼들을 만드는 것도 교육부 차원에서 중요하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일의 본질은 사실은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또한 교사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 환경 풍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해당 교실에서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학생 주도의 수업 환경과 동시에 교사도 그런 수업을 적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나 혹은 지침들을 충분히 마련을 해서 음, 서로의 목소리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부로서의 또한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가고나 포부 마지막 말 듣겠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러한 노력의 만큼 정말 다 절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가짐,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공직에서도 가장 낮은 자세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18분 했습니다. 소감은요? 아, 아는 제가 뭐야? 아직, 그, 뭐지? 그 개인 역량 부분을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그 교육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걸로 다 애드립으로 했는데, 애드립을 해도 뭐 아, 중간은 했어요. 아, 근데 그거를 확실히 좀 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정리를 한다고 해도 큰 방향성은 이렇게 가져갈 건 맞은데, 그런데 그
세부적인 논리랑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랑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확실히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듭니다. 법 그래서 이름도 한두 개 뭐 요즘 워낙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네, 이런 법제 맞습니다. 부분이 좀 추진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교육부에서 원하는 이제 학교 저기 아동 폭력이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뭐 법적 해소들을 좀 하려고 좀 노력하고 계시고 뭐 이런 좀 뭔가 좀 예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예가 없이 좀 네. 너무 아름다운 얘기만 해서 그죠? 좀 그래서 좀 아, 법 진행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개정 추진 상황들 정부에서 뭐 교육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뭐 그 정도의 이해, 그죠? 예, 네, 뭐 그런 예시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다음에 교육 환경 네, 개선 관련해서도 뭐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는 알겠고,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진전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물론 이제 아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걸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애시당초 네, 할 때,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포괄해서 이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좀 간명하게 좀 정리를 좀 하면 더 좋겠다 싶네요. 여러 번 안 묻게. 네, 예, 좀 네, 밀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예, 뭐 다른 건 다 물어냈고요.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뾰족하게 딱 정해져 버린 거라서 이것까지 하면 사실 게임 끝난 거라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질문할 게 없어서 뭐 이것저것 그냥 팩트 체크 질문만 했고, 그죠? 뭐 이런 판단 절차나 뭐 이런 거 물어보기는 했는데 뭐 있으면 어떡하냐는 가정형 질문.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너무 딱 떨어지면 항상 여러분들 말했지만 준비하셔야 될 건 다른 경험이에요. 뭐 물어볼 게 없잖아. 네,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다른 경험 뭐 없냐라고 해서 이제 다른 경험까지 껴가지고 자랑할 거를 꼭 서브로 꼭 항상 예, 서브 경험을 꼭 좀 해놔를 게 필요해요. 네, 됐죠? 예, 나머지는 뭐 답변 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무난하게 하셔서 뭐 딱히 뭐 흠들 것도 없고 뭐 그냥 이게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얘기라서 뭐 갈등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어서 더 이상 뭐할 얘기가 별로 없는 네,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죠? 잘 얘기는 네, 하셨으니까 아, 내가 이런 거 잘 못 느끼고 이런 거 할 때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의미 부여를 좀 하고 그죠? 예, 이러이러한 그죠? 예, 모든 존재하는 해결의 명언이잖아.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뭐 네, 이게 뭐 이렇게 관습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러이러한 어떤 집단의 지성과 어떤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례나 이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보니 이제 맞습니다. 이게 취지나 배경들을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MSG를 좀 쳐가지고 조금 뭔가 의미 부여를 좀 하거나 예를 들면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게 다른 경험 이런 것도 좀 꼭 서브로 꼭 해놓으시고요. 예컨대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규정이 있으면은 그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뭐 그렇죠.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신 뭐든 거죠.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이렇게 되게 변제 학원에서 예컨대 뭐 규제 같은 거 상황할 때 제가 어떤 말씀 들으실 것 같아요. 뭔가 규제가 있고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제와 규정은 악이고 그거를 혁파하는 게 선이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뭘 잘 모르는 얘기들이고요. 모든 규정에는 네, 존재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 네, 하지만 내가 음, 물론 이제 그 규정과 그것들이 현실에 늘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항상 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만 그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그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근데 법도 보면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법문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비포 애프터 이게 왜 새로 생겼는지 또 워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죠? 왜 그런지 그 어떤 입법의 규정의 취지와 맥락과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죠? 드러난 것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어떤 정책을 새롭게 할 때 구 정책이 뭐 쓸데없다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전에 그 정책이 왜 그런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와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 정책 목표와 상황들의 예, 좀 달라진 환경들을 좀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기존의 것들이 그냥 봤더니 아니 이건 뭐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안 해도 할 필요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건 좀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논리 구조인 거죠.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아, 드리자면 네, 됐죠? 무슨 알겠습니다. 말이지? 네, 해결의 명언이잖아. 네,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해했어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좀 다 좀 애드립인 것 같으니까요. 아까 여기 개별 질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조금 뭐 다 그냥 아름다운 얘기고 뭐 다 뭐 그냥 뭐 좋은 얘기기는 한데 이 아름다운 얘기만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빡빡빡 이런 거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취지나 배경은 그냥 한 문장 정도로 내가 모르지 않는다 정도로 가고 그 뒤에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팩트들 조금 하고
또 본인이 뭐 하고 싶다라든가 뭐 본인이 뭘 알고 있다든가 뭐 본인이 뭘 찾아봤다든가 본인이 뭘 하고 싶어 관심 있게 좀 찾아봤다 뭐 이런 본인 얘기를 조금 더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아까는 좀 되게 보면 좀 이렇게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이런 말이죠. 네. 그죠? 운동은 건강에 좋다니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네. 이제 하루에 뭐 1시간 운동하면 수명이 1년 연장돼.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죠?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좀 뭔가 좀 항상 예, 지금 뭐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껴가지고 자꾸 하는 연습을 해서 그거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좀 취재하면 좋겠어요. 또 아까 교권 신장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네. 이거 용어를 이거 신장이라는 표현은 교육부 공식 용어인가요? 교권 많이 보호야, 물어보면 신장이야. 좋은데, 정확한 워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라는 말을 써서 본인이 알고 썼나 싶어가지고 신장이라는 말은 지금도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는 포지티브한 의미고 교권 보호라는 표현을 쓰면 보호를 못 받고 있으니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부 공식 문자는 뭐 교권 보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죠? 그리고 네, 이게 네이밍이 기본적으로 그 스탠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신장이라는 말이 좀 특이해서 아까 신장이라는 말을 쓰시길래 그죠? 예. 네. 뭐 그런 그 교육부 용어로 그런 것도 좀 예민한 용어를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른 질문은요? 없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고요. 아까 뭐 항상 서브 경험 이런 것만 좀 챙겨보자. 뭐 좀 너무 그러니까 경험이 소소하다 그러면 항상 서브로 얘기하고 또 뭐 뭐 다른 경험 없냐는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껴가지고 예, 뭐 관련된 경험으로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적극성이거나 좀 성의나 본인 자랑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여기까지.